AI에게 이렇게 핫한 프로젝트를 한 번에 요청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AI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한 번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억대 수익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계획서 없이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 실행을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네, 오늘은 커다란 문제를 작게 쪼개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 MCP 서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구는 MCP 서버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MCP란 무엇인지 또 MCP 서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했으니 꼭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처음에 보신 것처럼 AI에게 암호화폐 자동매매 봇을 만들어줘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요청하면 AI에게서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큰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작업들로 나눠준다면 또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MCP 서버를 사용하면 커다란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MCP 서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설치도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컴퓨터에 Node.js가 설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설치를 진행하셨다면 노드하고 하이픈하고 V를 하면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이제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를 커서 AI에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커서 AI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설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MCP 서버는 제외하고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만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서 AI 툴에서 커서 세팅에서 툴즈에서 밑에 New MCP 서버를 클릭해서 설정을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 친절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미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보시면 데이터 디렉토리라는 값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업을 한 내용이 기록되기 위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렉토리는 자신이 원하는 디렉토리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MCP 서버를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기 전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놈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에는 이니셜 프로젝트 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프로젝트의 개발 표준과 규칙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 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 스택으로 개발을 할 건지 어떠한 프로젝트 구조를 가져갈 건지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 플랜 태스크라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은 큰 요청을 실행 가능한 단계별 계획으로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나눴다면 execute 태스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커서 AI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 스타일을 16가지 MBTI 타입으로 분석해주는 웹앱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간단하게 요구사항도 리스트업을 해볼까요? 기술 스택은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테일윈드, CSS로 기재를 하고요. 캐릭터별, 결과, 페이지, 필요, 소셜, 공유, 기능, 포함,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 효과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INIT 프로젝트 룰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하게 되면 우리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INIT 프로젝트 룰을 입력했기 때문에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에 해당 기능을 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심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규칙이 있는 쉬림프 룰.md 파일을 만들 거예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쉬림프 룰.md 파일을 생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를 보면
프로젝트 룰에 대한 전체적인 규칙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 플랜 태스크는 잠시 멈춰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보게 되면 프로젝트 개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디렉터리 구조, 페이지 구조, 컴포넌트 변수, 이러한 컨벤션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룰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이러한 룰을 수정하면 되고요. 기술에 대해서 더 연구조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태스크 매니저에 있는 리서치 모드를 이용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플랜 태스크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한 단계별 계획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주 안에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줘.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에 맞게 이러한 프로젝트를 1주 안에 개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커다란 문제를 쪼개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작업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위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주는 Analyze Task 기능이 요청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Reflect Task 기능을 통해서 현재 만들어진 계획을 효율적인 방법이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곳에서 이러한 계획을 한 번에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리스트 태스크 기능을 요청하시면 돼요.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려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태스크인데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분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현재 대기 중인 작업은 8개고요. 아직 진행한 작업은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작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해줘. 이렇게 요청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언급하는 걸 좋아해요.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는 기능은 Execute Task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작업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잘 실행하고 있겠죠? 우리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작업을 쪼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MCP 서버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프로젝트 단계를 우리가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MCP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가 있다면 단계별로 이러한 MCP 서버가 쪼개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진행해 간다면 어느덧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러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Run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Run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자동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오토 런을 클릭하시면 돼요. Ask Every Time을 하게 되면 매번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토 런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있죠. 네, 프로젝트 세팅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스킵하고 제가 직접 하도록 할게요. 터미널에서 npm 런데브를 해볼까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오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류가 없다면 첫 번째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테일윈드 버전 관련해서 생긴 오류였고요. 빌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개발 서버를 다시 실행해서 테스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리액트 앱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어떠한 작업을 수행했는지 이렇게 상세히 나오고 있죠. 그러면 accept all로 수락을 하고요. 어떠한 작업이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리스트 태스크를 요청하면 되겠죠? 그러면 태스크 매니저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작업이 남았는지 이러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작업이 어떠한 작업인지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Execute Task 기능을 통해서 그 다음 작업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눠진 작업들을 요청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작업이 끝났다면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고 두 번째가 끝났다면 세 번째를 수행하면 되죠. 정말 논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작업을 기다리면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모든 작업을 우리가 수동으로 개입 없이 연속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속 모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 작업까지만 수동으로 하고 나머지 작업은 연속 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서 AI로 오게 되면 두 번째 작업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속 모드로 나머지 작업을 모두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이 6개 정도 남았겠죠? 그리고 리스트 태스크를 하면 어떠한 작업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보시면 완료된 작업은 2개고 남은 작업이 6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속 모드로 모든 작업을 실행해줘, 이렇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속 모드를 이해하고 모든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다른 일을 해도 되겠죠? AI 정말 편하네요. 결과를 보면 연속 모드로 인해서 6단계 작업까지 완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까요? 리스트 태스크라고 하게 되면 현재 현황에 대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진행 중인 단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execute 태스크를 하고요. 이렇게 정확히 아이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을 완료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면 7번째 작업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와 트랜지션 효과도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셜 공유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8번째 작업을 실행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8번째 작업을 구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구현 결과를 확인해 보면 소셜 공유 기능이 구현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오게 되면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MBTI에 대한 소개, 그리고 16가지 수형 캐릭터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후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쭉쭉쭉쭉 클릭을 해볼까요? 질문이 12개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만의 수형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커서 AI와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실습해 보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커다란 문제를 AI에게 한꺼번에 요청을 할 때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해당 MCP 서버를 통해서 문제를 단계별로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 나간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습에서 활용한 기능들 외에도 태스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태스크를 딜리트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태스크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도 INIT 프로젝트 룰과 플랜 태스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더 고도화할 수 있죠. 기본적인 사용법 말고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쉬림프 태스크 매니저는 큰 아이디어를 작은 실행 단위로 쪼개서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